그래서 간혹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 즉 늦춘다는 겁니다. 원래는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징역 안 살아도 되고 벌금 안 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받았던 형이 효력을 잃습니다. 징역 안 살아도 되고 벌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 동안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2년이 지났을 때 징역 1년의 형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단순히 유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형도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사라집니다. 1차 사건의 선고가 부활하는 겁니다.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형을 합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집행유예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는 징역형의 경우 3년 이하,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입니다.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징역형 3년 이하,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일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금 전에 집행유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사라지고 선고된 형이 부활해서 1차, 2차 사건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순으로 1차, 2차 범죄가 있다고 했을 때 2차 범죄에 대해서 먼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받기 전의 범죄였는데 시간적으로 후인 2차 범죄가 먼저 집행유예를 받고 1차 범죄에 대한 재판이 늦게 진행된 경우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후의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따지는 기준점의 문제입니다. 일단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은 확정된 때입니다. 대법원 3심까지 진행하지 않고 1, 2심에서 재판이 끝났다면 판결이 선고되고 7일이 지난 다음 날 확정됩니다. 이날부터 집행유예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에 대한 재판의 선고 시기가 언제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고가 된다면 그때는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루어지면 쌍집행유예, 쌍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의 케이스는 100% 동일합니다. 집행유예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선고가 되는 날을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후로 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럼 재판을 끄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이지 긴 기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인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유예는 법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집행유예는 판사님께서 선고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께서 집행유예를 선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쌍집행유예가 예외적이고 드문 경우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미 한 번 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 저지르지 마시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